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수 법칙. 자,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에서부터 실수까지 한번 쭉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떤 증명이 주어져 있죠. 자, 이 증명 내용 굳이 꼭 외워야 되고 기억해야 되냐? 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 증명 내용 굳이 기억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 한번 이 증명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쭉 넘어왔는지만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그냥 미리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밑에 부분, 빨간색 부분 정리할 사람들은 정리해도 되고, 정리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은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두 가지만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여기 선생님 S라고 잘못 적어놨어요. 자, 이거는 지워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왼쪽 부분에 보면 자, A도 양수고 B도 양수라는 조건이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지수법칙에서 조건들이 점점 수가 확장될수록 조건이 조금씩 좁아진다 했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도 조건이 이제 좀 많이 좁아졌어요. 원래 음수 범위까지 우리가 지수법칙을 썼었잖아요. 그쵸? 대신 지수가 정수인 경우에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양수로 아예 확 제한을 시켜버렸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쓰잖아요. 그쵸? 자, 이 두 개를 근호를 쪼개줄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거듭제곱근의 성질 첫 번째거든요. 자, 유인물 6페이지에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쪼개주는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A와 B는 반드시 양수여야 돼요.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양수라는 이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 조건을 그냥 써준 거고,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A와 B가 양수가 되어야만 해요. 알겠나요? 이 증명 과정에서 우리가 이 조건을 썼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건이 없어져 버리면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게 성립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음수가 되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나머지는 우리가 중요한 정의나 성질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쭉 증명을 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할 사람들 정리하고 안 할 사람들 안 한 상태로 한번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지수법칙 중에서 지수가 유리수인 거 한번 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자, A와 B가 모두 양수라는 점이 제일 중요해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R과 S를 한번 유리수라고 놔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굳이 왜 R과 S라고 놓냐? 원래 우리가 N과 M을 썼잖아요. 자,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저기 R에서 약자는 뭐냐면 자, R은 어디서 약자를 떴냐면 자, 레셔널이라는 거에서 땄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R을 딴 건데 자, 여기서 이 어원을 살펴보면 두 가지가 원래 나와요, 얘기가.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건 어떤 거냐면 자, 여기 레이시오라고 보여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RATIO. 자, 이게 바로 B를 나타내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B를 나타낸다고 해서 우리 그 BU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B를 나타낸다, 이게 BU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것이 있냐면 자, n분의 m꼴 형태 있잖아요.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낸다고 해서 이렇게 레셔널 넘버라고 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앞에 있는 r을 딴 건데 이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참고로 알고 있으면 아, 여기서 r을 왜 썼구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해할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리고 s는 뭐냐면 r 다음 s여서 그냥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 굳이 안 써도 돼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ar제곱 곱하기 as제곱은 이거 많이 했던 거잖아요. 이 두 개를 그냥 더해준다. 여기 곱한 경우는 이렇게 뒤에 지수끼리는 더해준다. 맞죠? 자, 그 다음에 AR 나누기 AS는 빼기로 나타내줄 수 있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AR제곱을 전체로 다시 S제곱을 하면 자, 이 두 개를 곱해줄 수가 있다. 기억나죠?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자, AB 전체의 R제곱은 이렇게 전개하는 것처럼 해서 곱해줄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다 기억나죠? 자, 근데 여기서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면 좋아요. 자, A, R 더하기 S제곱을 반대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 R 마이너스 S제곱을 이렇게 반대쪽으로 보내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바로 예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정리됐죠? 자, 바로 예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 예제 문제를 보면 자, 3의 5분의 4제곱 곱하기 3의 5분의 6제곱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조건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A가 양수고 B가 양수라는 조건을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 3이라는 숫자는 자, 여기 둘 다 공통적으로 3이 돼야 두 개를 곱했던 걸 더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공통적으로 3이라고 있죠. 자, 이 두 개는 모두 양수이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지수법칙 몇 번째 거 쓰면 바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쵸. 지수법칙의 첫 번째 거 써주면 되겠죠. 그쵸. 자, 지수법칙 첫 번째에서 그냥 좀 유념할 건 뭐냐면, 이 밑이라는 것들이 다 공통돼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이 공통돼야 돼요. 그쵸. 그럼 여기서 한번 그대로 한번 지수법칙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두 개를, 자, 3에 이 두 개를 더해주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이 숫자와 이 숫자를 더해서 5분의 4 더하기 5분의 6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3에 5분의 4랑 6 더해주니까 5분의 10이 돼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9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사용했던 내용은 뭐죠? 여기서 사용했던 건 그렇죠. 지수법칙 첫 번째 내용을 사용을 해줬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 A와 B가 모두 양수여야 되는데 그 조건은 바로 여기에 있죠. 그쵸? 그래서 A도 양수, B도 양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수법칙 왼쪽에 있는 것들 다 써줘도 상관없겠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어떻게 쓸 거냐면,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뭘까요? 이렇게 괄호가 있을 때. 그쵸? 바로 이 네 번째 내용 써주면 좋겠죠. 맞아요? 자, 그럼 이 네 번째 내용 그대로 여기다 적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두 수의 곱으로 되어 있을 때, 자, 이것을 이렇게 전개하듯이 나타내 줄 수가 있다 했었죠. 기억나요? 자,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자, A의 세제곱, 여기 그대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B의 어떻게 나타내 주면 되죠? 자, 마이너스 3분의 2에 곱하기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맞죠? 자, 그럼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 어떤 걸 써준 거라고 했죠? 그렇죠. 지수법칙 네 번째 걸 써준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제 여기서 약분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약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에는, 아, 그리고 만약에 혹시 여기서 이 두 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게 이해가 안 되면 이 3번을 더 한 번 더 적용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네, 아무튼 자, 그럼 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다음으로는 A의 세제곱 써주고, 그 다음에 B의 몇 제곱 써주면 되죠? 그쵸, 마이너스 2제곱을 써주면 돼요. 자, 여기서 그냥 끝을 내도 되고요. 여기 3번 더 나아가도 돼요. 자, 어떤 걸 더 나아갈 거냐면, 자, 이 부분 있죠. 자, 음수가 있는 부분. 자, 음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준다 했죠? 자, 음수를 없앤 다음에 밑으로 내려준다. 즉, 역수를 취해준다 했었잖아요. 기억나죠? 자, 그래서 그걸 한번 그대로 써보도록 할게요. 자, A 세제곱에다가 곱하기, 자, 음수 없으면 B 제곱이고 밑으로 내렸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도 되죠? 그래서 A, 다시 쓸게요. 자, B 제곱분의 A 세제곱. 자,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쪽에서 일로 넘어갈 때는 어떤 걸 써준 거냐면, 자,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는 거는 A N제곱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써준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한번 여기 내용까지 정리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문제 6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 조건들 설명하는 것들은 선생님과 많이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들은 생략하고 빠르게 문제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들은 다 왼쪽에 있는 거 성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 보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첫 번째 문제 보니까 지수법칙 몇 번째 거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첫 번째 거 이용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지수 부분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곱하기가 있을 땐 더해주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 자, 3에 자, 2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5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 바로 지수법칙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3에다가, 자, 2분의 1 빼기 8분의 5. 즉, 8분의 4 빼기 8분의 5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네요. 맞아요? 자, 여기서 계산 더 끝내도 되고, 아니면 나는 이 식이 조금 더 불편하다. 이러면 계산을 좀 바꿔줘도 돼요. 자,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두 가지 작업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여기 음수가 있죠. 자, 음수가 있는 거 냅둬도 돼요.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음수를 없애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보세요. 자, 여기 음수면, 음수를 없애고서, 그 다음에 이 수를 아래로 내리라고 했었죠. 즉, 역수 취해주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3에 8분의 1분의 1이 돼요. 맞아요? 자, 이렇게 계산해줘도 돼요. 한 번 더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자, 여기서 지수 있는 쪽에 분모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없앨 수 있죠. 어떻게 없앴죠? 그쵸. 자, 이 분모에 있는 것을 바깥쪽으로 뺀 다음에 근호 왼쪽 위에다 올렸죠. 즉, 무슨 말이냐면, 자, 3에, 자, 8제곱근 8. 8제곱근 3하고 분의 1 이렇게 써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 한 번 더 바꿀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자,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냐? 자, 이것도 정답, 이것도 정답, 이것도 정답, 이것도 정답. 맞아요? 자, 이 4개가 다 정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한 대로 쓰면 되고, 선생님은 제일 깔끔해 보이는 게 이거네요. 이게 제일 보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답이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것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거 보면, 자, 나누기가 되어 있죠. 나누기가 있을 때는 지수법칙 몇 번째 거 쓰면 되죠? 자, 두 번째 거 써주면 돼요. 자, 그래서 지수법칙 두 번째를 쓸 건데, 자, 2번을 여기 써줄 거예요. 자, 근데, 자, 2번 쓸 건데, 자, 저기 왼쪽 거 보면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럼 여기서 살짝 조심하긴 해야 돼요. 어떻게 써줄 거냐면, 자, 3, 여기 5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써줘야 돼요.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죠. 즉,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예요. 즉, 플러스 3분의 6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5에 3분의 5가 되겠죠. 맞아요? 자, 이것도 이런 식으로 더 계산해도 되고요. 여기서 끝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제일 깔끔할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은 이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지수법칙 몇 번째 사용해주면 되죠? 자, 세 번째 거 사용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이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다시 써주면, 자, A에 어떻게 써주냐? 3분의 2 곱하기 5분의 3.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3과 3 약분되죠. 근데 왼쪽에서 오른쪽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지수법칙 몇 번째 거죠? 자, 지수법칙 세 번째 것을 써준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값을 얻게 되냐면, 자, A의 5분의 2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두 수의 곱이 있고, 이 전체를 몇 제곱한다, 거듭 제곱한다, 이런 것들은, 자, 전개하듯이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기억나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바로 곱해줘 버려도 되고, 아니면 이 3번 과정 거쳤다가 곱해줘도 상관없어요. 네, 선생님 그냥 바로 곱해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바뀌냐면, 자, A에, 자, 2분의 1 곱하기 4. 이렇게. 자, 그리고 B에 4분의 1 곱하기 4.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지수법칙 네 번째 거를 써서 그래요. 자, 그럼 약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없어지니까 1, 여기 없어지니까 2가 되죠. 즉, 무슨 말이냐? A 제곱에 B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 푼 거랑 비교해보고 정리해볼 사람들은 정리해보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심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심화 문제는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봐주면 돼요. 자, 어떤 걸 할 거냐면, 자, 두 개 먼저 식이 똑같죠? 그쵸? 자, 마이너스 2의 제곱에 2분의 3 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둘 다. 자, 근데 결론 볼게요. 쭉 가니까 마이너스 8, 하나는 8. 두 개 답이 다르죠? 자, 그러면 둘 중 어떤 사람이 맞냐?
자, 둘 중 하나의 풀이는 맞고 둘 중 하나의 풀이는 틀려요. 자,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릴지 한번 생각해 볼래요? 자,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자, 정답만 먼저 얘기하면, 자, A가 틀린 정답을 얘기했고, 자, B가 맞은 정답을 얘기를 했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갈 때 보면, 자, 이 두 개를 그냥 곱해줘 버렸죠. 맞아요? 자, 두 개를 곱해줘 버렸는데, 자, 여기 지수법칙 보니까 선생님이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었죠? 바로 이 조건이에요. 자, 밑의 조건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자, 밑은 무조건 A와 B가 양수여야 돼요. 대신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에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자, 밑이 양수가 아니라 음수가 나왔죠. 맞아요? 자, 그래서 밑의 수가 음수인데, 자, 지수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쪽에서 일로 넘어갈 때 이 과정이 잘못된 과정이에요. 이해가 돼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저기 조건을 만족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됐죠? 자, 근데 두 번째 풀이 볼게요. 자, 두 번째 풀이 보니까, 자, 마이너스 2의 제곱. 자, 이걸 먼저 계산을 해준 거예요. 그쵸? 자, 이거 계산해줘서 4가 되고, 자, 이 4는 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쭉 풀어준 상태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심화 문제는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까지 한번 정리해보고, 마지막으로 어떤 걸 할 거냐면, 우리가 이 지수를 실수 범위까지 한번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드디어 지수법칙, 지수가 실수인 데까지 한번 확장을 시켜보려고 해요. 자, 여기서는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3의 루트 2라는 것을 정의를 해보고 싶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밑에는 어떤 양수가 주어져 있고, 자, 지수 부분에는 무리수죠. 자, 우리 유리수인 것까지는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실수 말고 실수 전에 유리수까지 했죠. 자, 그러면 실수로 넘어갔을 때에는 필요한 게 바로 무리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해 줄 수 있느냐예요. 자, 루트 2가 대표적인 무리수이고, 이 루트 2는 일반적으로 1.414, 21356 계속 쭉 나가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이 루트 2 이걸 이용해가지고 한번 이 내용을 쭉 풀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풀어갈 거냐? 자, 보면 제가 하나씩 지어볼게요. 자, 먼저 자, 루트 2 최소한으로 줄였을 때, 자, 대략 1과 비슷하긴 하죠. 자, 근데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볼게요. 자, 1.4랑 유사한 값이죠, 루트 2는. 하지만 똑같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1.41과도 유사한 값이죠. 1.414와도 유사하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볼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부분은 다 유리수잖아요. 다 유리수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3의 1.4제곱 계산할 수 있고, 3의 1.41제곱 계산할 수 있고, 3의 1.414제곱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 엑셀을 이용해도 되고, 계산기 이용해도 돼요. 공학용 계산기 등등등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이 값이 루트 2, 3의 루트 2에 한없이 가까워지게끔 쭉 계속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아래쪽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3의 1제곱은 당연히 3이죠. 자, 3의 1.4제곱을 한번 해봤어요. 1.4. 자, 이렇게 했을 때 4.65536 해서 쭉 나가죠. 자, 그 다음에 3의 1.4 1제곱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4.706965 이런 식으로 쭉 나가요. 자, 여기 1.414로 바꿨어요. 지수 부분을. 자, 이렇게 바꿨을 때 4.72 앞에 살짝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1.414로 바꿨어요. 그러면 4.727에서 4.728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값이 비슷해지죠. 지금 무슨 말이냐?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변동이 줄어들어요. 자, 여기서 처음에는 3에서 4.6으로 갑자기 확 증가해버렸죠. 1.6만큼. 자, 근데 이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갈 때 0.5 정도 대략 증가했죠. 맞아요? 0.05 정도 살짝 증가했죠. 그래서 조금씩 이 범위가 줄어들고 있어요.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어떤 일정한 수에 다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자, 근데 이 격차가 좁아진다고 해서 항상 일정한 수로 다가가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실제로 일정한 수로 다가가게 돼요. 즉, 무슨 말이냐? 자, 3의 이 위에 지수 있는 부분 있죠.
자, 3의 지수 부분이 점점 루트 2로 다가가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이 부분이 루트 2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자, 이 아래쪽, 즉 이 값을 계산한 이 부분이 일정한 수로 다가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자, 3의 루트 2라는 것을 정의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밑에는 양수이고 지수 부분이 무리수인 경우에도 다 이렇게 이 방법을 이용해 주면 다 찾아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면 자, 우리는 이 정의를 여기에 있는 이 3의 루트 2제곱이라는 정의를 자, 어떤 수의 나열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이 방법을 이용하면 자, ax제곱 자, 이런 형태도 다 정의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ax제곱인데 조건은 a는 양수이고 x는 임의의 실수예요. 즉 무리수를 포함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포함해버리면 ax제곱이 정의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ax제곱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더 유심히 안 봐도 상관없고 그냥 이렇게 해서 자, 위에 부분이 루트 2에 이렇게 이 지수 부분이 루트 2에 다가갈수록 이 아래쪽 부분도 일정한 수에 다가간다. 이것까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다 지우고 한번 지수 법칙까지 한번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이 지수 법칙과 그리고 예제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수 법칙 아까부터 너무 많이 했으니까 더 살펴보진 않고 자, 이 부분만 체크해 주세요. 자, A와 B가 모두 양수이고 드디어 X와 Y가 실수인 범위까지 확장을 시켰습니다. 알겠죠? 자, 이 부분만 기억해 두고 나머지 밑에 거는 우리 했던 거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니까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예제 5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제 5번 문제 보니까 자, 2의 루트 5제곱 전체를 루트 5제곱 했죠. 자, 그 다음에 2의 2분의 3제곱을 다시 제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다시 곱했어요. 사실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 지수법칙 썼던 거 계속 반복적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 먼저 이 두 개의 숫자를 곱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곱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해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이것은 지수법칙 세 번째 성질이죠.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자, 2의 루트 5 곱하기 루트 5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그쵸, 루트 5 제곱은 당연히 5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2의 5제곱 돼요. 맞아요? 자, 그리고 곱하기 자, 이 두 개 곱할게요. 분모와 분자 약분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2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지수법칙 세 번째 것 때문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밑이 둘 다 똑같죠? 자, 그런 경우에는 지수법칙 첫 번째 거 써줘도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써줄 거냐? 자, 여기서 2에 자, 5 그 다음에 3 두 개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5 플러스 3 해줘서 8 자, 이렇게 나타내주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거 문제를 보면 2의 루트 3분의 1 곱하기 3 그리고 루트 3 3의 마이너스 루트 3 자, 여기서 조건만 살짝 볼게요. 자, 밑 다 양수죠. 자, 여기서도 일단 이거 써놓을게요. 여기도 양수, 여기도 양수, 여기도 양수, 다 양수가 되죠. 맞아요? 자, 모두가 양수이고 그리고 위에 있는 부분은 실수이기 때문에 자, 지수법칙 써줘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2의 루트 3분의 1, 3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식 그냥 생략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여기서 몇 번째, 지수법칙 몇 번째 써주면 간단하게 될까요? 그쵸, 이 네 번째를 써주면 좀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죠. 자, 어떻게 해줄 거냐? 자, 이 루트 3을, 자, 이 두 개 곱에 전체 제곱이 되어 있으면, 전체 거듭 제곱이 되어 있으면, 자, 이렇게 전개하듯이 곱해주면 되죠. 맞아요? 그럼 한 번씩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먼저 이 두 개를 곱하고 이 두 개를 곱할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 2에 자, 루트 3분의 1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3의 루트 3 그대로 쓸게요. 이렇게 쓴 다음에 이 전체를 뭘로 나눌 거냐면 자, 3의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나눌 거예요. 되죠?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약분되니까, 자, 이거 다시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2에 1, 그 다음에 그냥 생략할게요. 곱하기 3에 루트 3, 나누기 3에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죠. 맞아요? 자, 이제 어떤 걸 해줄 거냐면, 자, 이 두 개. 자, 여기 있는 이 두 개를 같이 계산을 해볼게요. 돼요? 자, 여기서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2는 그대로 쓰고 3에 루트 3 나누기 3에 마이너스 루트 3이죠. 그럼 여기 나누기 대신에 뺄셈으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잖아요. 즉, 두 개를 계산해주게 되면 2루트 3이 돼요. 그래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2 곱하기 3에 2루트 3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이 두 개의 차이만큼 계산해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사용됐던 거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갈 때 사용됐던 건 뭐냐면 지수법칙이 몇 번째 거죠? 그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수법칙 네 번째 거 사용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넘어간 다음에 자,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어떤 걸 사용해줬죠? 지수법칙? 자, 지수법칙 저기 두 번째 거 사용해 준 거죠. 나눗셈일 때. 자, 이렇게 계산을 해준 겁니다. 자, 다들 됐나요? 자, 이렇게 우리 예제 5번까지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 아래쪽에 있는 문제 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문제 7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7번 우리 계속 많이 했던 것들이니까 조금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밑과 지수의 조건 다 왼쪽에 있는 거 성립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생략하고 쭉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이 두 개 곱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거 써주면 좋겠죠? 지수법칙? 그쵸, 첫 번째 거 써주면 좋겠죠. 자, 여기서 지수법칙 첫 번째를 써서 어떻게 넘어갈 거냐면, 자, 밑 그대로 통일되어 있고 이 두 개를 더해주면 되죠. 지수를 더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루트 2 더하기 3루트 2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그렇죠, 루트 2가 되죠. 자, 그래서 5에 자, 루트 2가 됩니다, 여러분.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여기 써줄게요. 자, 여기 지수법칙 1번을 이용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에서 어떤 걸 해줄 거냐면, 잘 보세요. 자, 여기 10에 루트 27 어떻게 바꿀 수 있죠? 그쵸, 3루트 3으로 바꿀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누기가 있을 때는 빼기로 바꿔주라고 했었죠. 자, 그럼 천천히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10에 자, 이쪽 부분이 자, 빨간색으로 쓸게요. 자, 이 부분이 3루트 3으로 바뀌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누기 있는 부분이 빼기로 바뀌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루트 3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써주니까 10에 2 루트 3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갔을 때, 자, 지수법칙 몇 번째 거 써준 거죠? 그렇죠. 두 번째 거를 써준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좀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요. 자, 이 문제 딱 보자마자 지수법칙 몇 번째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수법칙 3번 써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럼 루트 3과 루트 3 곱하면 3 나오고, 그 다음에 음수 그대로 고정시켜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이 값은 2에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작게 쓸게요. 지수법칙 4번 때문이에요. 3번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 보니까, 자, 이것을 한번 간단하게 나타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 루트 2가 같이 있죠. 그쵸? 자,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 어떤 거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이건 살짝 헷갈리죠? 자, 그래서 어떤 거 써줄 거냐면 잘 보세요. 저기 루트 2가 공통으로 되어 있을 때 묶어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공통으로 x가 있을 때 묶어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맞아요? 자, 지금은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걸 할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러면 루트 2가 이렇게 공통으로 묶여 있어요. 이거 노란색으로 쓸게요, 그냥. 빨간색이 낫겠네요. 자, 이렇게 루트 2가 공통으로 묶여져 있을 때, 자, 이거를 저렇게 묶어줘도 돼요. 아예 전체를. 그래서 어떻게 써줄 거냐? 자, 9에 9 곱하기 3분의 1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냐면, 루트 2로 묶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돼요?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거 9 곱하기 3분의 1이죠. 약분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약분해주면 돼요. 그럼 어떤 값을 갖게 되냐면 3의 루트 2라는 것을 바로 찾아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들어간 건 뭐냐면, 자, 지수법칙 4번을 이용해 준 겁니다. 다 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이 문제 7번 보면서 여러분이 푼 것과 그다음 선생님이 푼 것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정리해볼 사람들은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해서 자, 이 지수의 확장과 지수 법칙을 한번 총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수가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를 이렇게 계속 확장을 시켜 나갔었죠. 지금 확장을 시켜 나가면서 자, 지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이런 것들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지수가 바뀌면서 이 a의 n제곱이 어떤 형태로 바뀌었는지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볼게요. 자, 우리 중학교 때는 이렇게 a의 n제곱꼴이 존재한다는 것까지는 배웠었어요. 그쵸? 자, 그 상태에서 a의 0제곱은 1이 되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 n제곱분의 1. 즉 무슨 말이냐? 자,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 된다. 자,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 됐었어요. 자, 그리고 자, 음의 부호가 있을 때 자, 음의 부호를 없애주고 밑으로 내린다. 즉 역수를 취해준다고 했었었죠. 자, 이것까지 다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이 위에 있는 m은 중요하지 않다. m은 어차피 위치 고정인 상태이고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자, 지수 부분에 분모에 있는 경우 있잖아요. 자, 이 분모가 있을 때 이 분모는 근호 왼쪽 위로 이렇게 위치를 바꿔준다 까지 했었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최근에 했던 거 a의 x제곱은 존재한다. 단 x가 실수인 경우에 자, 이럴 때 존재성까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자,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자, 지수 법칙. 자, 여기는 쓰지 않긴 했지만 이 왼쪽 부분에 지수 법칙이 있죠. 자, 지수 법칙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지수가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로 확장이 되면서 자,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수체계가 계속 커지면서 자, 오른쪽 부분 밑에 대한 조건들이 조금씩 작아졌었죠. 자, 이거 지난번에 썼겠지만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수체계가 넓어짐에 따라서 확장이라고도 해요. 자, 수체계가 확장되면서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지수의 밑 있죠. 자, 거듭제곱의 밑에 해당되는 조건들은 조금씩 축소가 돼요. 자, 조건들은 축소가 됐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A, B는 처음에 실수였는데 자, 우리 첫 정수로 확장시켜 가면서 A와 B는 0이 아니다. 즉 양수도 되고 음수도 돼요. 대신 0만 되지 않았었어요. 정수인 부분에서. 자, 근데 유리수로 넘어가면서 A도 양수, B도 양수로 바꾸고 그다음 실수는 변화가 없었었죠. 그래서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 잘 정리해 놨다가 자, 나중에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써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지수법칙 쭉 다 실수까지 확장시켜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어때요? 우리 처음에 배웠을 때 지수법칙 그리고 지수확장 무슨 말인지 잘 몰랐었잖아요. 자, 근데 지수가 이렇게 확장될수록 자, 지수가 확장될수록 어떻게 정의해 주는지 그리고 지수법칙이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소단은 다 마쳤고요. 자, 소단은 마쳤으니까 그 뒤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서 과제로 올려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